안녕하세요. 오늘은 ISO 42001을 다룹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관리 체계 국제표준입니다. 원래 3일 이상의 교육 과정이지만 오늘은 그 핵심만 간략히 압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 표준을 알아야 하는지 짚겠습니다. 첫째, 이 표준은 실무의 공용 언어가 됩니다. 둘째, 법규를 충족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셋째, 인공지능 위험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넷째, 공급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 네 가지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이 표준은 왜 만들어졌고 어떤 구조인가? 본문 7개 절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부속서의 통제는 어떻게 묶여 있는가? 다른 표준과는 무엇이 다른가? 이 표준이 어떤 흐름에서 태어났는지 보겠습니다. 2022년에 챗GPT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이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월에 미국이 위험관리 지침을 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에 이 표준이 발표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국제표준입니다. 이후 유럽과 한국에서 관련 법이 이어졌습니다. 흐름이 보입니다. 표준이 먼저 나오고 법이 그 뒤를 따릅니다. 표준은 법보다 빠르고 더 넓게 쓰입니다. 이 표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과 부속서입니다. 본문은 4번부터 10번까지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4번은 조직 상황입니다. 5번은 리더십입니다. 6번은 기획입니다. 7번은 지원입니다. 8번은 운영입니다. 9번은 성과 평가입니다. 10번은 개선입니다. 부속서는 통제와 지침을 담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속서 A입니다. 참조 통제 38개가 들어 있습니다. 본문이 무엇을 할지를 정한다면 부속서는 어떻게 할지를 알려줍니다. 4번 절은 조직 상황입니다. 우리 조직이 왜 인공지능을 쓰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누구를 위해 쓰는지도 정합니다.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도 정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역할을 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개발사인지, 모델을 사서 쓰는 운영자인지, 인프라를 제공하는 쪽인지, 최종 사용자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역할에 따라 적용할 통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5번 절은 리더십입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경영진이 직접 책임지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관리 체계 효과에 책임을 집니다. 둘째, 인공지능 정책을 명문화합니다. 셋째,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나눕니다. 기억할 점입니다. 위임은 가능하지만 책임 회피는 불가능합니다. 담당자 한 명에게만 맡기면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빠지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6번 절은 기획입니다. 이 표준에서 가장 무게가 큰 절입니다.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위험과 기회를 찾아냅니다. 둘째, 인공지능 영향 평가를 합니다. 셋째,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웁니다. 여기서 적용 명세서가 중요합니다. 38개 통제 중 무엇을 적용할지 정하는 문서입니다. 인증심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산출물입니다. 기억할 점입니다. 전통 보안 위험은 기밀성과 무결성과 가용성의 축입니다. 인공지능 위험은 여기에 편향과 공정성과 환각이 더해집니다. 위험 평가가 다른 차원으로 넓어져야 합니다. 7번 절은 지원입니다. 관리 체계가 굴러가려면 5가지가 필요합니다. 자원과 역량과 인식과 소통과 문서입니다. 자원은 인력과 예산과 인프라입니다. 역량은 담당자의 교육과 경험입니다. 인식은 직원이 정책과 자기 역할을 아는 것입니다. 소통은 부서 사이의 협업 체계입니다. 문서는 모든 활동의 기록입니다. 기억할 점입니다. 인공지능 역량은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팀 단위로 역량을 나눠 맡아야 합니다. 8번 절은 운영입니다. 앞의 절들이 준비였다면 이 절은 실행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영향 평가입니다. 이 표준에서 가장 인공지능다운 요건입니다. 시스템이 개인과 집단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영향 평가는 네 축으로 봅니다. 첫째는 개인에 대한 영향입니다. 둘째는 특정 집단에 대한 영향입니다. 셋째는 사회 전체에 대한 영향입니다. 넷째는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영향입니다. 기억할 점입니다. 모든 인공지능에 매번 평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어떤 기준일 때 평가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9번 절은 성과 평가입니다. 관리 체계가 의도대로 작동하는지를 측정합니다.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고 분석합니다. 둘째, 내부 감사로 자체 점검합니다. 셋째, 경영진이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기억할 점입니다. 전통 시스템은 오류율이 분명합니다. 인공지능은 공정성 기준선처럼 측정 기준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전문가와의 협업이 꼭 필요합니다. 10번 절은 개선입니다. 이 표준은 한번 인증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개선이 표준의 본질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4단계로 처리합니다. 첫째, 즉시 대응합니다. 둘째, 근본 원인을 분석합니다. 셋째, 재발 방지 조치를 합니다. 넷째, 조치가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전체 본문은 하나의 순환으로 돕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이 순환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기억할 점입니다. 인증서가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작동하는 순환이 가치를 만듭니다. 이제 부속서 A를 보겠습니다. 9개의 통제 목표 아래 38개 통제가 있습니다. 앞쪽 세 목표는 정책과 조직과 자원입니다. 거버넌스의 기반을 다지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 목표가 있습니다. 영양평가와 생명주기와 데이터입니다. 이 세 곳에 통제 18개가 몰려 있습니다. 38개 중 거의 절반입니다. 뒤쪽 세 목표는 이해관계자와 책임있는 사용과 제3자입니다. 기억할 점입니다. 중요한 세 목표가 이 표준의 진짜 차별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깊이 보겠습니다. 핵심 세 통제 목표를 보겠습니다. 영양평가와 생명주기와 데이터입니다. 첫째는 영양평가입니다. 통제 4개가 있습니다. 유럽인공지능법과 직접 연결됩니다. 둘째는 생명주기입니다. 통제 9개로 가장 많습니다. 개발부터 운영과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다룹니다. 재학습과 재배포 같은 인공지능 활동에 적용됩니다. 셋째는 데이터입니다. 통제 5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위험의 대부분은 데이터에서 시작됩니다. 편향과 환각의 뿌리가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할 점입니다. 한 번에 다 하지 마십시오. 정책과 영향평가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 데이터와 생명주기로 넓혀가십시오. ISO 27001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7001은 정보보안 표준입니다. 42001은 인공지능 관리 표준입니다. 두 표준은 본문 구조가 같습니다. 4번부터 10번까지 같은 틀입니다. 그래서 27001을 가진 조직은 42001이 훨씬 쉽습니다. 차이는 부속서에 있습니다. 42001에는 영양평가와 생명주기와 데이터 계보가 더해집니다. 편향 같은 인공지능 특유의 요소도 들어갑니다. 기억할 점입니다. 두 표준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입니다. 함께 운영하면 감사와 검토와 교육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42001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관리 표준입니다. 본문 4번부터 10번 절이 핵심 요건입니다. 부속서 A의 38개 통제가 실행 항목입니다. 정보보안 표준과는 보안 관계입니다. 충족 여부는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첫째, 경영진의 약속이 증명되는가. 둘째, 위험평가와 영향평가가 실제로 수행되는가. 셋째, 개선 순환이 돌아간 흔적이 있는가. 이 셋이 보이지 않으면 충족이 아닙니다. 통제 개수가 아니라 체계의 작동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는 인공지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